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K그룹의 오랜 수건이었던 신약 개발이 마침내 세노바메이트라는 결실을 맺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11월 26일 오늘 SK바이오팜은 이 눈부신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한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환호가 단 한 번의 영광에 그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단일 제품의 성공에 기댄 좀 불안한 거인일까요? 네, 제공된 SK바이오팜의 심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투자 관점의 딜레마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SK바이오팜이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과 또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갖춘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K바이오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현재의 주가가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려한 성공 이면에 가려준 구조적 취약점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위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첫째,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하나가 전체 매출의 91.3%를 차지하면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63억 원, 영업이익률은 17.6%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58%라는 점인데요. 이건 사실상 투자한 자기자본만큼 매년 벌어들인다는 의미로 제조업 평균의 5배, 6배에 달하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은 말 그대로 신약 하나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된 셈이죠. 부채 비율도 80%대로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었고요. 근데 그 재무구조가 딱 하나의 약에서 나온다는 게 바로 문제의 핵심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죠. 제 두 번째 근거는 강력한 기술적 흐름과 수급입니다. 오늘 주가가 9.3%나 급등하면서 14만 1,0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단순히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직전의 모든 저항선을 뚫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배열되는 완벽한 정배열 상태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 매수하면서 이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이 명확합니다. 세노바메이트는 이제 막 이익 회수기에 진입한 J커브 성장 구간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정점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죠. 동시에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차세대 먹거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TPD, 그러니까 기존 약물로는 공략이 불가능했던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 없애는 새로운 기술과 RPT, 암세포에만 방사능을 유도해서 정밀 타격하는 방사능 의약품 같은 미래 기술의 말입니다. 여기에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이나 금리 인하 같은 우호적인 거시 환경은 보너스고요. 서 있는지 보입니다. 저는 지금의 낙관론이 SK바이오팜이 직면한 본질적인 위험 세 가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단일 제품 의존도입니다. 매출의 91.3%가 세노바메이트 하나에 묵혀 있다는 건 이 약의 판매가 조금이라도 삐끗거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이슈가 터지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입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몰빵 투자나 다름없는 거죠. 둘째, 명백한 고평가 논란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15배에 가깝습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공장, 특허 같은 순자산 가치보다 무려 15배나 비싼 가격의 주식이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제2의 세노바메이트가 이미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미래 가치를 전부 끌어와 가격을 매기고 있는 셈인데,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기대 아닐까요? 심지어
2025년 9월 기준 순이익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이 0.53에 불과한데 이건 벌어들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약 158백만 원의 일회성 세금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성은 보이는 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잠재된 외부 리스크입니다. 세노바메이트 임상 중에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법적 리스크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약가를 내리려는 정책을 강화하면 매출의 절대 다수를 미국에 의존하는 SK바이오팜은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리스크들, 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부터 좀 짚어보죠. PBR이 높은 점을 지적하셨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고성장 바이오 기업을 자산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봐야죠. 현재 PER은 32.74배 수준인데 매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에게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ROE 58%라는 경이로운 수익성과 이제 막 고정비를 넘어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구간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성장성이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단순히 신약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직접 판매망을 깔고 그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K바이오 역사상 최초의 기업입니다. 그 상징성과 위상에 걸맞은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 논리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 높은 PER과 ROE가 오직 세노바메인트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엔진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모든 지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PBR 15배라는 숫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당겨 쓰고 있냐면요. 자료에 제시된 증권사 리포트의 추천 매수가가 13만 원대입니다. 오늘 주가가 14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 정작 분석한 애널리스트조차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9.3% 급등은 오히려 단기 과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자칫 잘못하면 가장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14만 원 이하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 급증에 따른 기술적 조정을 염두에 둔 안전한 진입 시점을 제시한 것이죠. 오히려 조정이 오면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역시 세노바메이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입니다. 이 약은 이제 성장 곡선의 초입에 있어요. 미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허 만료까지는 아직 한창 남았습니다. 곧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도 본격화될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TPD, RPT 같은 차세대 파이프라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임상을 중단하거나 기술을 헐값에 파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는데 SK바이오팜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바로 그 선순환 구조라는 말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가장 그럴듯한 포장이라고 봅니다. 제2의 세노바메이트가 될 거라는 TPD나 RPT는 아직 가시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기 단계 기술들인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성공 확률이 낮은지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상업화까지. 아니, 상업화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10년,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는 매출 91.3%를 책임지는 단 하나의 기둥에 모든 무게를 싣고 버텨야 합니다.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기둥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외줄타기 구조로 보입니다. 만약 세노바메이트가 아까 언급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경쟁 약물이 등장해서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을 받쳐줄 파이프라인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땐 지금의 현금 흐름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죠. 그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오텍이 단 하나의 유망 파이프라인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연간 수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하는 검증된 약을 가졌다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거대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SK바이오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입니다. 이 법은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이도를 담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 탄탄한 법인과 직접 판매망을 구축한 SK바이오팜에게는 엄청난 반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차지할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오는 성장주, 특히 바이오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거고요. 이런 거시적인 순풍이 SK바이오팜의 돛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생물보안법의 반사 이익이요. 그건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기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약사들의 약값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 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 하나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구조입니다. 생물보안법으로 얻을지도 모를 작은 이익보다 약가 인하 정책으로 잃게 될 이익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잔잔한 바람이 분다고 좋아하는데 저 멀리서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또한 중추신경계, 즉 CNS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고 소수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고요. 막연한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엔 회사가 직면한 개별 리스크가 너무나 명확하고 큽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FDA 승인,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직접 판매까지 K바이오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성공 신화를 쓴 기업입니다. 견고한 실적 성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더 이상 이 회사가 꿈을 파는 기업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TPD, RPT라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은 명확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요. 기술적 분석과 수급 모든 면에서 강력한 상승 추세가 확인되는 만큼 단기 조정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검증된 현재와 성장하는 미래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SK바이오팜이 이뤄낸 성과는 분명 대단하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저도 그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죠. 투자 결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까지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단일 제품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구조, 이미 미래의 성공까지 모두 반영된 듯한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약가 규제라는 명백한 리스크는 결국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지금은 이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신중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SK바이오팜의 밝은 성장 가능성과 동시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질주하는 성장주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잠재된 리스크를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할 것인가, 이 판단은 결국 투자자 각자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더 깊이 탐색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칩니다.